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금요일 시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주는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한 주가 아니었나. 여러분들 굉장히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하고 또 이 조정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지 이 조정기가 끝나고 장이 상승으로 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돈을 남보다 더 잘 벌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은 출발이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강보합권의 마감을 지난밤에 했기 때문에 뭐 니콜라 같은 것만 뭐 특별한 경우에 9% 이상 빠졌습니다만 기술주들이 다 그냥 소폭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끝났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시장도 좀 뒷심이 약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늘 꼽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길이 막연하다. 그리고 뭐 대선 앞두고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처분 소득 떨어지고 소비 줄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대폭 낮춰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미국 시장도 그냥 떨어지는 것도 급락을 했으니까 그걸 조금 멈춰 세운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장이 끝난 후에 그 미국 민주당이 그 늘 얘기해 오던 어, 2조 4천 달러 정도의 추가 부양을 다음 주에 국회에서 이걸 표결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 뭐 이게 이제 내일 금요일 미국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실현 가능성이 있건 없건 일단 뭐 정치인들은 일단 던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인지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장은 어쨌든 간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예측한 대로 요즘 시장에 이제 놀란 분들이 그냥 매물을 계속 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상승세가 꺾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가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매수를 강력하게 늘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선물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매수폭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씩 좀 다시 반등 폭을 좀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 2시 넘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제 북한이 상호 표명한 것도 발표되고 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추가 부양책 민주당이 표결하겠다 다음 주에 하원에서 그런 얘기 등등 해서 뭐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자체 에너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뭔가 강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힘은 없고 또 곳곳에 매물벽 그러니까 지금은 몇 주 전보다 시장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오면 빨리빨리 팔고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코스닥이 요새 이제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신용이 많이 걸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주식시장에 올해 처음 들어와서 신용을 처음 써보신 분들은 이게 신용이 이런 거구나. 사실 적지 않게 놀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에서 가장 무서운 반대 매매 그게 이제 종목에 따라서 막 해당되고 우리가 급락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개연성, 그러니까 신용이 많이 걸려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회가 많이 돼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답지도 않게 오늘같이 거래량이 적은 그런 장에서
코스닥을 641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네들은 좋은 회사인데 신용으로 많이 신용이 걸려 있는 그런 것들 물량 툭툭 떨어질 때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를 줍줍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식이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이기도 해요. 우리 말대로, 그냥 뭐 오늘 소주 한 잔값 벌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돈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암만 육상선수가 엄청나게 빨리 뛰고 뭐 그런다고 해도 그냥 잠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워밍업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 오늘 이제 이런 그 싸움을 한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런 그 투자자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가슴 아프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추석 연휴랑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신용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또 막 옆에서 그러죠. 지금 뭐 담보 유지 비율이 꼭 안 되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근접하면 야, 너 이거 위험하니까, 이거 털고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고 본인도, 이러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멈추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용은, 신용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딴 사람들이랑 달라서 빚내서 투자하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게 뭐 자본주의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려면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 욕심에 내 돈보다 많이 사면 많이 먹겠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의 접근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 오늘도 우리가 강보권의 양대 시장이 끝났지만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하락이 멈췄다. 근데 이거는 하락이 멈춘 것이지 조정이 끝난 건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 이제 답변. 제가 이제 바이오 쪽 언급을 잘 안 하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저 바이오 언급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바이오에 대해서는 평을 안 해주십니까? 바이오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BBIG 할 때 비바이오인데 그거 왜 빼놓고 백만개미 저거 왜 빼고 얘기하나? 근데 바이오에는 말이죠. 굉장히 그 좋은 회사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백만개미가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저희 말하는 이제 프로끼리 모여서 몇 사람이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거나 이럴 때는 바이오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서로 아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쪽에는 좋은 회사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거의 로또에 준하는 그런 수익을 안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몇백 프로를.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런 바이오의 그 내용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성공 투자를 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는 그 회사 수요도 많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finbiz.com에 나오는 그 맵 있죠? 시장 맵 보면 거기 이제 바이오 섹터 있잖아요. 헬스케어나 바이오 섹터 보면 막 그 바둑판 무늬 중에서 막 점같이 나타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all or nothing이에요. 뭘 하나 개발해서 그 물질이 딱 되는 순간 이건 이제 세상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문턱까지가 다 고프라져도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제 다른 산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 점유율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2차 전지에서 LG화학 있으면 SDI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 있고 우리 이렇잖아요. 다 나름대로 자기 뭐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이오는 이 특성상 all or nothing이에요. 그냥 성공한 놈은 성공, 아닌 놈은 반발자국 전에 딴 데서 먼저 나오면 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랑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상장회사 인수해갖고 뭐 펄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업거리 붙여가지고 뭐 주가 날려서 해먹고 도망가고 뭐 그러다 감옥수 가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대상이 되는 게 거의가 바이오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뭐 이렇게 확인하기가 금방 반도체 확인이 가능한데 도대체 이놈의 바이오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뭐 곧 일상 이상 뭐 가고 뭐 어떻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좋은 주식이다.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주식이다. 라는 주식을 정할 때 처음에 뭐예요? 꿈, 기대, 성장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실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꿈과 실적이 같이 있는 그런 주식은 내 투자 대상으로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바이오에는 꿈만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의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꿈만 갖고 있는 회사. 물론 이게 꿈이 이루어지면 이건 대박인데 이건 여기서 또 우리가 뭐예요? 타 분야에 비해서 확률 싸움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성공할까? 여러분 보시면 상장 폐지되고 갑자기 올랐다가 뭐 갑자기 회사가 막 곤두박질 치고 뭐 시비 발행 많이 하고 뭐 대표이사 바뀌고 뭐 그런 과거의 그런 회사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사업에 바이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해서 제가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섹터를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투자할 대상이 다 별 볼일 없고 그렇다면 이제 뭐 바이오 중에 찾아서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딴 게 많은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다만 여기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건 좀 논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오히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는 그때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런 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생산 시설을 갖춘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을 개발했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 개발해서 뭐 수출해서 돈 엄청 받았다가 그거 다시 위드로울 돼갖고 없는 걸로 되고 뭐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회사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새 코로나는 어떨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새로운 물질이나 이런 특허를 받아갖고 FDA에 다이렉트 승인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뭐 한 2상쯤 하다가 그냥 미국 회사나 뭐 그런 회사에 그냥 돈 받고 팔죠. 그게 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럼 뭐 그렇게 쉽게 해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불안정성을 한쪽에 늘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 말로 먹으면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 리스크 걸기가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얘네 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성장주 다 빠지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시장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이 조정권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9월, 10월 조정받는다 9월 들어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니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반환 좀 돌았습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생각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의 대선에 우리가 전혀, 뭐,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 영향을 받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벌써 뭐, 이거 뭐, 우편투표에 문제가 있네. 이래서 뭐, 계속 그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네, 못 받아들이네. 이거 계속해서 노이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는 원래 노이즈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 다가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는 이게 나올 거다. 그리고 뭐 미중 문제도 뭐 지금 뭐 덮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그냥 일단 지금 선거 때문에 하도 바쁘니까 잠시 쉬는 거라고 봐야 되죠. 추가 부양이 있느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그 추가 부양안이 정말 다음 주에 하원을 통과할 거냐? 저도 통과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아시지만 뭐 표 때문에 립 서비스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안 될 거 다 아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낸시 펠로시가 언제든지 백악관이랑 협의할 수 있다 하는데 백악관은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얘기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잖아요. 몇몇 나라는 진짜 다시 문 닫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실물 경기에 치명타를 준다는 거예요. 실물 경기에 치명타를 준다는 얘기는 이 조정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지금 조정기가 왜 조정받는데요? 우리 기대치를 이렇게 쭉 갔는데 실물이 못 따라와서 이 간극을 지금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실물 경기가 빠르게 위로 붙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얘가 더 떨어지는 방법도 있죠. 이거 저희가 좀 원하지 않지만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살만하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가격도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걸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 조정권을 잘라서 더 가까이 보면 이제 추석 연휴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시장은 이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매수세나 이 시장의 하향 흐름을 돌려 세우려는 노력을 아무도 안 할 거라는 거죠. 왜 자기가 총대 메고 먼저 가서 그걸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일단 불확실성을 지내놓고 뭔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추석 연휴 이거 긴 거 아니에요? 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장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더더욱 지금은 조정기에 이제 그냥 중간에 서서 우리가 그냥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뭘 하느냐. 그렇다고 시장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돈이 손해가 나요. 시장에서는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올해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하셨거나 경험이 짧은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2, 3일 간격으로 뭔가 샀다 팔았다 해야 돼. 이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동안 장이 한쪽으로 쭉 이렇게 5개월
동안 이렇게 우상향 왔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잠시 쉬기는 했지만 우상향 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다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또 야 이 정도 빠졌는데 벌써 몇 프로나 빠졌어?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부터 제발 참으시라. 좀 참으시라. 그거 말고도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니까 우리한테는 매일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은 서두르면 안 돼요.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그 대신 시장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되 서두르지 말고 습관적으로 뭔가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대책이 안 세워지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조정기가 끝나고 시장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재상승할 때 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먼저 생각해서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먼저 페인팅을 걸면 그건 시장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내일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또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내일은 이제 그 실제로 차트 있는 법에 이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또 보시고 그것도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것처럼 주말에는 주식시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비틀즈 있죠? 비틀즈가 앨범을 12개 냈어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앨범에 겟백이라는 앨범인데 그 앨범을 만든 그 회사가 애플 레코드, 그러니까 지금 애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레코드에서 만든 그 겟백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죠. Let It Be. Let It Be. 그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어머니 메리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속삭였다. wisdom. 그러니까 그 지혜의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let it be였다. 그냥 내버려 두라. let it be, let it be.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얼핏 보면 그 지금 방탄소년단 이상각에 그 예전엔 비틀즈가 그렇게 인류에 상당한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철학적인 것도 많아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비틀즈 멤버들. 이거는 이제 폴 맥카트니가 불렀는데 그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의 진짜 이름이 메리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번역하거나 그 뜻을 이제 그 평론가들이 이 머더 메리는 성모 마리아다 그런 이제 주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라. 네가 험한 벽에 부딪혔을 때 답이 없으면 그냥 두라. 그게 위스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지금 시장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시장이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답은 그건 틀린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장이 우리한테 답을 안 주면 우리는 시장이 우리한테 답을 줄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브런치 카페에서 공부하시고 저도 주말에 좀 잘 쉬고 월요일날 다시 장 끝난 다음에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